BTS 멤버들한테 공짜로 한 개씩 BTS 섬을 줘라. 그럼 교수님 거기 섬 빨리 사놔야겠네요.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네요. 강남에서 굳이 비싼 종부세 내고 살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입지는 너무 잊지 마셔라. 2030년이 지나면은 천지개 간다. 도심항공교통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정말 솔깃합니다. 부동산이 왜 상승해야 됩니까? 아니, 일단은 궁금하다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반대.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부동산의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그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이광훈 기자가 사는가 안 사는가? 그곳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건 아니고 네. 예, 항세권 있겠습니다. 아하. 항세권. 바로 오늘의 주제는 네.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될 바로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죠. 아, 맞습니다. 네, UAM인데요. 오늘 이 솔깃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들이죠.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이재광 미래에셋증권 성인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같이 나눠볼게요. 요 모빌런들 할 때 이거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대표 모션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네. 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 남녀 모빌런드 시작합니다. 도심항공교통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정말 솔깃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입지거든요. 입지. 근데 그 입지가 교통이 포함이 돼요. 근데 교통이 편하냐 안 편하냐. 예를 들어서 살기는 너무 좋은 가평, 청평, 양평. 네. 근데 거기에 전원주택 친다고 안 가잖아요. 근데 이 UAM 있으면은 강남에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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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강남에서 굳이 비싼 종부세 내고 살 이유가 없죠. 저 교수님 말에 적극 동의하고요. 네. 기존에는 가치 없던 뭐 입지라든지 땅에 가치가 생기게 되고, 혹은 지금 되게 우리가 큰 가치를 부여하는 곳이 가치가 좀 낮아질 수는 있을 거다. UAM이 이제 네. 대중화된 다음에를 보면은, 그러니까 도시의 크기는 엄청 커질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울의 크기보다 훨씬 커질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아예 경계 자체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경으로 네. 차로 이동하는 게 네. 보통 심리적으로 25km 정도가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거의 150km 늘어난, 남쪽으로는 거의 대전까지고요. 대전. 네, 동쪽으로는 조금 모자른데 강릉까지 나옵니다. 조금 모자르긴 해요. 평창 정도 어딘가에 걸리겠네요. 네. 우리나라가 지역 균형 발전이 어렵거든요. 지방이 소멸된다. 대부분이 생활 SOC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없고 문화센터, 백화점 이런 대도시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UAM이 있으면 산속에 살아도 다 5분, 10분이면 날아올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부동산 관련 강연을 할 때 네네. 지금까지 입지는 너무 믿지 마셔라. 오, 2030년이 지나면은 천지개 간다. 천지개벽. 예. 2030년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부동산의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가 2030년까지 주목해야 할 그 도시는 어디일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답이 나오겠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양평에 가서 살아요. 네. UAM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양평에서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할래 하는데 UAM을 쓰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그럼 비용이 얼마나 정부에서 들어요? 생각하는 거는 네. 2025년부터 김포에서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일회 현재로서는 한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요. 오. 근데 2030년 되면 네. 택시비보다 싸질 거다. 어. 제가 보기에는 2035년쯤 되면 네. 그냥 자가용처럼 아무나 다 사서 다닐 거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우리 한 대씩 있는 그렇죠. 저는 반대합니다. 드디어. 반대가 아니고.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이고요.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다른 점은 시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2030년, 뭐 35년 이때 되면은 이제 뭐 자가용보다 싸지고 네. 누구나 타고 이거에 저 이제 생각이 다른 건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플라잉카, 드론택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플라잉카 아닙니다. 플라잉카 아닙니다. 이건 항공기고 비행기예요. 아, 네, 그리고 드론 택시도 좀 네. 틀려요. 왜냐? 드론이라고 하면은 무인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거는 무인 아니에요. 사람이 조종할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인증이 될까 말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기의 문제지 네. 싸지긴 하는데 일단 초기의 가격은 제일 빠른 선도업체라고 하는 조비에비에이션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가격은 시트마일당 3달러예요. 시트 마일당 3달러. 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한화로 혹시 안 돼? 하나로 바꿔드릴게요. 아, 환율이 올라버렸네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나 그냥 걸어버린다. 오르기 전으로 하면은 제가 쉽게 그냥 체감되시게 말씀드리면은 네.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네. 잠실까지 타고 온다. 네. 편도로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혹시 인천공항에서 네. 택시 타고 들어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인천공항에서요? 전 죽어라 공항철도만 타.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제가 그 찍어서 해봤는데 네. 그 토일까지 하면 한 8만 원 나와요. 아. 일반 택시로 안 막히는 거 가져가고. 네, 그러면 대략 한 2배의 요금이잖아요. 꽤 비싼 거죠. UAM 이용 가격을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이게 우리가 뭐 지하철 타듯이 버스 타듯이 이런 정찰 가격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항공기 타실 때, 네. 비행기 탈 때 네. 티켓 값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죠. 언제 사느냐에 따라 다르고 다르잖아요. 어떤 좌석 타느냐에 따라. 좌석은 당연히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네, 좀 몇 개월 전에 사면 좀 싸게 살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직전에 사면 더 쌀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달라요. 수급에 따라. 2030년은 솔직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빠르다. 네네. UAM이 날아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버티포트. 그러니까 그렇지. 이착륙장. 잘했어요, 맞아요. 갑자기 안 나오려고 했어요. 버티포트, 이착륙장. 뭐죠? 버티. 과연 최초의 이착륙장은 어디일까요? 2025년에 네.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 그다음 인천공항하고 여의도, 인천공항하고 잠실 세 개는 이미 발표를 한 거고요. 네. UAM이 이착륙을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건물까지도 다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네. 예를 들어서 소방서, 병원, 네. 그 다음에 관공서 네. 이런 데는 당연히 UAM이 나중에 무조건 다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만간에 LH에서는 그런 공공건축물에는 아예 그 공모를 할 때 UAM 포트를 포함을 시킬 거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네. 경기도의 모 시에서 네. 신청사를 국제 공모를 합니다. 네.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공모 지침 만드는 데를 우리 일기 신도시 재건축할 때도 필요할 거고 아마 네. 그게 마스터 플랜이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가면은 헬리포트는 현재 건축법규에 그 11층 이상의 만스퀘어미터 건물에는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미 헬리포트 설치가 돼 있는 건물은 아마 그대로 종종 쓸 있죠? 겁니다. 네. 예, 네. 그건 다 쓸 거예요. 저희도 받고. 예,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한다. 지금부터 아파트 준공하려면 10년이 걸려요. 근데 설계는 지금부터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법규가 없으면 당연히 설계 반영을 안 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층에서 49층이다. 근데 나중에 위에 무게를 견디려면 전체를 보강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 무슨 지금 뭐 강남권이나 용산이나 노원구 상계 뭐 이런데 여러 재건축 예정 단지들도 이 버티포트를 옥상에 올리는 거를 설계에 반영하는 거 이런 거를 혹시 좀 구상하고 있을까 준비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제가 좀 알아봤어요. 실제로. 대표하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있잖아요. 다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 물어가서 또 하냐 구역마다 또 즐기죠. 아이고. 구역마다 해서 혹시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했더니 한 개 단지가 생각은 해봤어요 사실. 그리고 구상 단계 중이고 이번에는 반대로 수주를 받고 있는 주요 그 건축 설계 업체들이 있잖아요. 설계 담아달라고 주문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물어본 곳 한두 군데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시작의 조짐은 보이는 거죠. 내다보는 저는 좀 거죠. 다른 생각이에요. 또 이것도 다르시면 이게 근데 왜 네. 차이가 나냐면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굳이 UAM을 타고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이거 왠 줄 아십니까? UAM을 탈 그거 때 타러 가야죠. 타러 가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탈 때 우리 비행기 탈 때 바로 가지 않잖아요.
신원 확인하고 뭐 해야 돼요. 준비 시간. 네, 물론 그거보다는 더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 15분은 걸릴 거예요. 타려고 하는데. 순수 비행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5분이어도 네. 있어요. 그럴 바에야 그냥 한 10km 이내의 거리는 굳이 UAM을 타고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10에서 25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25km 넘어가면은 확실히 날아가는 게 빠르고 막히지도 않고. 만약에 제가 시청에서 분당이나 이런 판교 갈 일이 생겼는데 몇 시까지 가야 된다 했을 때 그때는 한번 선택지에 들어가겠죠. 가격이 좀 비싸도 지금 빨리 가야 되면은 이걸 탈 수 있을 것이. 제가 예.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예, 그래요. 예.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러면은 그 이착륙장을 짓는데도 약간 허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이게 예, 예. 편리성이나 이점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수도권보다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편리하고 빠를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방 소멸의 첫 번째가 교통이에요. 교통 때문에 생활 SOC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 마트, 백화점, 문화센터. 네. 아파트 안에 만약에 위급 환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내 지금 권역별로 해가지고 권역 응급센터가 몇 군데 없어요. 지금 대형 병원, 많지는 대학병원 않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아예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일본 같은 경우가 지방에 구석구석 도로를 깔았어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지금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 쫙 만드니까 옛날 경춘국도 네. 다 놀고 있어요. 뭐 그렇죠. 다 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25년에 인천공항 다니는 거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어요. 로드맵을.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네. 나중에 우리가 그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러면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훅 상승?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떤- 왜 상승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떤- 왜 상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상승해야 아니 됩니까? 너무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렇죠.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실제로 부울경 프로젝트에도 이미 UAM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지역마다 거점 도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점 도시에도 좀 큰 뭐 좀 인프라, 뭐 예를 들면 우리 생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개 들어가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수요를 못 채우는 도시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살아도 그 서울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운 거점 도시의 뭐 병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네. 충분히 누군가는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지방 소멸 문제도 충분히 뭐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하면 좀 뭐라겠지만 가서 장사하면 돈 될 거 보이면은 당연히 거기에 지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렇죠. 네. 꼭 서울에 지금 막 몰려 살던 이런 인구들이 또 퍼질 수도 있어요. 조금씩 퍼지겠죠. 네.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지금 반성했어요. 왜요? 그 지방 도시 부동산 상승하느냐 2022년에 했던 제 질문 중에 가장 바보 같았어요. 왜요? 반성합니다. 왜요? 너무 왜요? 속물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소도시의 가치가 상승할까요? 혹시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고 네. 좋은 정보 얻으셔서 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했던 건데 근데- 속물이었어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네. 재미없기만 해봐요. 재미없기만 해봐요, 교수님. 그 전라남도 신안. 예. 신안에서 이제 섬이 1,00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 사는 거는 76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선착장 받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활용을 못 하는 거죠. 한 7%밖에 안 되는. 예. 그 목포 KTX역에서 바로 날라서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 섬에다가 BTS 멤버들한테 공짜로 한 개씩 BTS 섬을 줘라.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거다. BTS 섬을 주는 게 무슨 뜻이죠? BTS BTS 야. 멤버들 한 명 한 명한테 섬을 7개를 주는 거예요. 섬을 양도로. 그냥 주는 거예요.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넘겨주면은 아마 관광객들이 그거 본다고 엄청나게 올 거다 그랬더니 그럼 교수님 거기 섬 빨리 살아야겠네요.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네요. 섬 지역에서 좀 시범 운영을 미리 해보는 것도 하나의 아마, 방법일 수 네, 아마 있어요. 저 딱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서울의 어떤 부동산 가치는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좀 집값이 좀 내려갈 수 있을지. 네. 위치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에 제가 이해 안 되게 비싼 곳들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투자 가치죠. 그렇죠. 주거가 분산이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하면은 안 살 겁니다. 그러면 가치는 떨어질 거죠. 수요가 그런 주니까. 데는. 네.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아름다운 꽃에는 가시가 많듯이 UAM을 향한 길은 꽤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단순치는 않아요. UAM 상용화는 어떻든 이동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했구나. 그날을 기다린다. 훌륭합니다. 이겁니다. 예. 모빌리티를 향한 직장 남녀 모빌런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 교수님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원 이재광 연구원님 두 모빌런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빌런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20분이에요? 네. 엄청 잘리겠네요. 뒷돈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네.